사단장 운전병을 하는 한 병사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뜨거운 하루를 보냈고 그 이후 그 여성이 사단장의 딸임을 알게 되고 여성이 임신까지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늦은 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햇살이 대지를 따사롭게 감싸고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한 육군 제55보 병사단 봉화부대의 성실한 병사 김정현 상병은 꿈같은 정기 휴가의 자유를 만끽하는 중이었다. 올해로 23,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군에서 보내고 있었지만 그에게 부여된 사단장 운전병이라는 보직은 평범한 군 생활과는 사뭇 다른 무게와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다. 이성 장군인 사단장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하루를 온전히 함께하는 일은 부대 안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연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사단장 관사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며 시작되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 냄새와 함께 그는 사단장의 출근길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적, 사적 동선을 한 몸처럼 수행해야 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단장의 불호령과 예측 불가능한 일정 변경에 대비해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자리였다. 때로는 차 안에서 홀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했고 사단장의 가족들이 부탁하는 자잘한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운전 실력을 갖춘 비서에 가까운 역할이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9박 10일의 휴가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다. 서울 본가로 돌아온 정연은 첫 며칠간은 그리웠던 친구들과 밤늦도록 회포를 풀고 최신 유행하는 게임에 몰두하며 잠시 군인이라는 신분을 잊었다. 하지만 자유의 시간도 잠시 익숙했던 소음과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왠지 모를 공허함이 파고들었다. 쳇바퀴처럼 반복될 군 생활, 아직은 불투명하기만 한 제대 후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휴가의 달콤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정연아, 너도 이제 연애 좀 해라. 군대 가서 도 닦을 거냐? 휴가 나와서까지 우리 같은 칙칙한 녀석들이랑만 어울릴래? 친구의 정곡을 찌르는 농담에 정연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군인이라는 신분, 특히나 언제든 호출될 수 있는 사단장 운전병이라는 특수성은 누군가를 깊이 있게 만날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휴가 5일째 되던 밤,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한 정연은 스마트폰을 뒤적이다가 마취에 홀린 듯 즉석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내려받았다. 글램이라는 반짝이는 이름의 앱이었다.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익명의 공간이라면 군인 김정연이 아닌 23 청년 김정연으로 잠시나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심 끝에 고른 프로필 사진은 입대 전 강릉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가장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다. 직업란에는 작은 무역회사 근무라고 적당히 둘러댔다. 잠시 후 몇몇의 여성에게서 호감이 있어요라는 알림이 도착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의 사진이 정연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다. 수아라는 이름. 꾸미지 않아 더 돋보이는 맑은 얼굴,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수줍게 웃는 모습이 청초했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화려함보다 그 자연스러운 매력에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메시지 창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답장이 올까 오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기분 좋은 진동과 함께 울렸다.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유쾌하게 흘러갔다. 사는 동네,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수아라는 그녀는 정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환하게 웃어주었으며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었다.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는 그녀는 섬세한 감성과 더불어 때로는 엉뚱하고 발랄한 매력을 보여주며 정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연은 이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깨닫고는 스스로도 놀랐다. 이대로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면 이 기분 좋은 인연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큰 용기를 내어 조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정말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조금 갑작스럽긴 하지만 좋아요. 마침 내일 저녁엔 아무 약속 없어요. 그녀의 긍정적인 답변에 정연은 소년처럼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약속 장소는 강남역, 시간은 저녁 7시. 그는 내일 만남을 위해 옷장 구석에서 가장 아끼는 셔츠와 면바지를 꺼내 정성스럽게 다림질했다. 군복과 활동복이 전부인 그의 일상에 찾아온 설레는 변화였다. 약속 당일 정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도착해 서성였다. 혹시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사진 속 모습과 너무 다르면 실망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바로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정연 씨? 뒤를 돌아본 순간 정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화면 속 그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청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기운에 주변의 소음마저 잦아드는 듯했다. 아, 네. 수아 씨 맞으시죠? 와, 정말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정연의 솔직한 칭찬에 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흐르던 어색한 공기도 잠시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실제로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나누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다. 정연은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녀와의 시간에 깊이 빠져들었다. 수아 역시 정연의 배려심 깊고 남자다운 모습에 호감을 느끼는 듯 연신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여름 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수아의 얼굴은 신비로운 매력을 더했다. 나란히 걷다가 어깨가 스칠 때마다 정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고동쳤다. 정연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무역회사라고 하셨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아가 문득 물었다. 정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아, 네. 주로 해외 바이어들 상대하고 그래서 가끔 갑자기 출장을 가기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 이 달콤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는 꼭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이 순간의 행복을 택했다. 우와, 멋있어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자기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는 분들 보면 대단해 보여요. 수아는 진심으로 부럽다는 듯 순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맑고 깨끗한 눈빛에 정연은 순간 날카로운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소유욕에 휩싸였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수아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이 흐르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정연은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정연 씨.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아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아왔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정연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릴 것 같았다. 그는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놀란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연은 그녀의 맑은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부드러운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고 고요한 밤거리에는 두 사람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길고도 진한 첫 키스였다. 서로를 향한 망설임 없는 끌림을 확인하는 달콤하고도 격정적인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입술을 떼었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아의 뺨은 복숭아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정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 오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아였다. 그녀의 속삭이듯 나지막하지만 대담한 한마디에 정연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게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나도 오늘 밤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근처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서 긴 복도를 지나 객실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방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이끌려 서로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셔츠 단추가 뜯어지고 원피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바닥으로 흩어졌다. 뜨거운 숨결과 억눌렸던 격정적인 신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정연은 삭막한 군 생활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청춘의 욕망을 남김없이 터뜨렸다. 수아 역시 처음 만난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서로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뒤엉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그것은 결코 낯선 사람과의 가벼운 하룻밤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애타게 서로를 그리워했던 연인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탐하며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다. 창틈으로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 무렵에야 두 사람은 뒤엉킨 채 지쳐 잠이 들었다. 정연은 자신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수아의 평온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은 기가 남은 입술.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만 같았다. 단 하룻밤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정연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뜨겁고 운명적인 밤이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한 파도 속으로 몰아넣을지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솜사탕처럼 달콤했던 휴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의 덜컹거리는 진동 속에서 정연은 내내 수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뜨거웠던 하룻밤 이후 두 사람은 남은 휴가 기간 내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모든 시간을 함께했다. 평범한 젊은이들처럼 영화관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정연의 마음은 온통 수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삭막하고 단조로운 군 생활에 지쳐있던 그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복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연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해외 출장을 다니는 회사원 김정현이라는 거짓된 가면 뒤에 숨어 이 달콤한 행복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다. 복귀 전날 밤 그는 수아에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해외로 긴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얼마나 걸리는데? 자주 연락은 할 수 있는 거야?
금세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묻는 수아의 얼굴을 보며 정연은 차마 아마 내가 전역할 때까지는 못 볼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한두 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도착하는 대로 바로 연락할게. 꼭 기다려줘. 수아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아려왔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부대로 돌아온 정연의 일상은 다시금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건조하게 굴러갔다. 새벽 5시 반 기상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마친 뒤 6시까지는 어김없이 사단장 관사 앞에 대기해야 했다. 그의 충실한 에마인 검은색 제네시스 G80의 타이어 공기압부터 엔진 오일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사단장의 하루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아침 일과였다. 그런데 휴가 복귀 첫날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가 선명하게 감지되었다. 늘 엄격한 규율과 적막감마저 감돌던 사단장 관사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활기차고 분주한 느낌이었다. 관사의 살림을 도맡는 공관병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부산스러워 보였다. 충성. 상병 김정현 금일부로 휴가 복귀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관사 현관 앞에서 그를 맞이한 행정보급관에게 정연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행정보급관은 부대 내에서 박주임으로 불리며 깐깐하지만 속정 깊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김상병 왔나. 휴가는 잘 보냈고 얼굴이 아주 폈구먼. 네, 주임님.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자네 휴가 나간 사이에 우리 관사에 좀 큰 변화가 있었네. 박 주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정연의 어깨를 툭 쳤다. 변화라면 어떤 변화를 말씀하십니까? 사단장님 따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셨다네.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셨다는데 얼마 전에 아주 귀국을 하셨다더라고. 이제부터는 따님 외출하실 때도 자네가 종종 모셔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신경 쓸 분이 한 분 더 늘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게. 예, 알겠습니다. 정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사단장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그저 또 한 명의 상전이 늘었다는 생각에 약간의 피곤함이 몰려왔을 뿐이었다. 오전 7시 정각 사단장인 이철규 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현관에 나타났다. 늘 그렇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인의 자세,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정연은 반사적으로 뒷좌석 문을 열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령부로 가자. 네, 사단장님. 차가 부드럽게 관사를 빠져나와 사령부 본청으로 향했다. 백미러로 슬쩍 엿본 사단장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연은 차 안을 채우는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늘 냉철하고 무뚝뚝한 사단장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온기가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게 되어 그런 것이리라 정연은 막연히 짐작했다. 그날 오후 사단장의 외부 일정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다. 관사로 바로 복귀한다. 오늘은 더 이상 일정 없으니 자네도 일찍 퇴근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관사로 돌아오는 길 정연은 아침에 들었던 박 주임의 말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사단장님 따님께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 말괄량이 녀석이 갑자기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졌어.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흐뭇한 감정을 노련한 운전병인 정연은 놓치지 않았다. 딸바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작게 미소 지었다. 관사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정연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정원으로 이어지는 나무 데크의 한 여성이 이제를 세워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긴 생머리, 연한 하늘색 원피스.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정연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얼굴. 정연의 눈과 여자의 눈이 허공에서 그대로 부딪혔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수아였다. 휴가 내내 자신의 심장을 온통 뒤흔들었던, 그토록 뜨거운 밤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여자. 수아 역시 전투복 차림의 정연을 발견하고는 겁먹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툭 소리를 내며 데크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수아야. 아빠 왔다. 이 기막힌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철규 사단장이 차에서 내리며 딸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이리 와서 인사드려라. 늘 나를 위해 고생해주는 내 운전병, 김정연 상병이다. 수아, 아니 이수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섰다. 정연은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마치 뿌리 박힌 나무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단장의 딸. 자신이 그토록 달콤한 거짓말을 하며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하필이면 매일같이 마주하는 하늘 같은 존재 사단장의 외동딸이라니.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저 안녕하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리며 기어들어왔다. 정연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다. 충성. 상병 김정연입니다. 군기가 바짝 든 경례와 함께 터져나온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그래. 앞으로 오며 가며 자주 볼 테니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도록 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단장은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관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꿀처럼 달콤했던 휴가의 추억은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그는 매일같이 그녀와 마주쳐야만 한다. 그것도 자신이 깍듯이 모시는 사단장의 딸로서. 그리고 자신은 그녀에게 해외 출장을 떠난 멋진 회사원이 아닌 그저 한낱 군인 김정연 상병일 뿐이었다. 정연은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운전석에서 내리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군 생활이 마치 지옥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악연을 넘어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사단장 관사는 정연에게 바늘이 촘촘히 박힌 방석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매일 아침 관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쇠사슬을 매단 듯 무거웠다. 혹시라도 수아와 마주칠까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조마조마하게 뛰었고 관사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절로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그의 이마에는 늘 식은땀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수아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다. 그녀는 정연의 기척이 느껴지면 일부러 자리를 피하거나 창밖으로 그가 나타나면 황급히 커튼을 치고 방 안으로 숨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복도나 정원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 숙이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휴가 때의 그 뜨겁고 다정했던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하고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채 서로를 경계하는 두 남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정연은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자신에 대해 속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터놓고 이야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사단장의 서슬 퍼런 눈이 번뜩이는 관사 안에서 그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의 모든 행동은 관사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시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다. 사단장이 수도권 부대장 연합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일찍 서울로 떠난 날이었다. 오전 내내 사단장을 수행하고 부대로 복귀한 정연에게는 오후 시간 동안 별다른 일정이 주어지지 않았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관사 근처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수아가 관사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는 정연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듯 단호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얘기 좀 해요, 우리. 수아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관사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오래된 목련 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어색한 거리를 두고 마주 섰다. 김정현 상병님. 아니, 그때는 정연 씨였죠? 해외 출장 다니신다는 능력 있는 회사원. 수아는 팔짱을 낀 채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싸늘한 눈빛으로 정연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비꼬는 말투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정연의 가슴에 박혔다. 미안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요? 군인인 거 속이고 순진한 여자 만나서 하룻밤 즐기는 게 어쩌다 보니 벌어진 일인가요? 그게 당신의 방식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군인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아 씨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소름 끼치니까. 수아의 단호한 말에 정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하면 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김상병님은 나보다 더 잘 알겠죠? 당신이 매일같이 운전대를 잡고 모시는 사단장님이세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당신 군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창 가는 걸로 끝날까요? 나 하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 역시 그런 파렴치한 여자로 아버지께 낙인 찍히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났던 그 며칠, 그날 밤의 일은 그냥 아주 끔찍한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게 최선일 거예요. 수아는 얼음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 가버렸다. 정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않고 서서 멀어져 가는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 시리고 아팠다. 그녀를 잃게 되었다는 슬픔보다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아의 말처럼 철저히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머물면서 서로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연은 운전 중 백미러로 관사 2층의 창문을 힐끔거리며 혹시나 그녀의 모습이 보일까 기대했고 수아 역시 창밖으로 정연의 검은색 세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무심코 지켜보곤 했다. 서로를 향한 외면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미련과 감정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슬아슬한 동거가 계속되던 어느 흐린 주말 오후. 정연은 사단장의 지시로 관사 차고에서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정비하고 있었다. 그때 수아가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로 비틀거리며 차고 쪽으로 다가왔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모습에 정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잠깐, 아주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기름 묻은 헝겊을 내려놓고 그녀를 따라 다시 정원 뒤편 목련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다.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며 입술만 깨물다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고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정연에게 내밀었다. 이거 좀 봐요.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상자 안에는 하얀색 플라스틱 막대의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결과 창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한 2개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게 대체. 정연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차게 흔들렸다. 머리를 커다란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지난달에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봤는데 수아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다. 어떻게 해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 가녀린 어깨를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수아를 보며 정연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사단장의 딸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대한 공포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이 끔찍한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다. 단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어떻게든 이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비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눈앞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 우는 수아를 보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지금 느끼고 있을 막막함과 두려움, 수치심이 그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정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주저앉아 우는 수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일단 울지 말아요. 울지 말고 우리 같이 어떻게든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네. 그의 목소리도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2사람만의 비밀로 묻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2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수아는 정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정연은 그런 그녀를 그저 말없이 더욱 힘주어 안아줄 뿐이었다. 이제 2사람은 좋든 싫든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터였다. 그 와중에도 정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왜 그녀는 명문대 유학생이라는 타이틀까지 버리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것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처음 만난 자신과 하룻밤을 보냈던 것일까? 그녀가 지금 흘리는 눈물 속에는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상처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정연은 직감했다. 자신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임신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님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얽혀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독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아픔과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2사람의 관계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한 후 정연과 수아 사이에 존재하던 높고 차가운 벽은 역설적이게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더는 서로를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같은 배에 올라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경계심 대신 눈앞에 닥친 거대한 현실을 함께 해결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단장의 감시 같은 눈을 피해 몰래 문자를 주고받거나 정연이 운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짧은 시간을 틈타 관사 뒤편에서 만나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 바로 아이 문제였다. 병원에는 가봤어요? 혼자서는 무서웠을 텐데. 정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수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절대 혼자 가게 둘 수 없어요. 다음 주 평일에 사단장님께서 합참에 가시는 날이 있으니 오전에 시간이 좀 빌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빼볼게요. 그때 같이 가요, 우리. 정연은 이전과 달리 훨씬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을 수아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약속한 날 정연은 행정보급관인 박 주임에게 차량 하부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을 위해 정비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능숙하게 보고하고 두어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수아를 태우고 용인 시내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산부인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굳게 닫힌 수아의 입술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서 그녀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이 정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초음파 검사실, 어두운 방 안에 놓인 침대에 수아가 눕고 의사가 차가운 젤을 그녀의 배에 발랐다. 화면에 나타난 작고 동그란 아기집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덤덤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 6주차 맞네요. 여기 깜빡이는 거 보이죠? 아기 심장 소리도 아주 우렁차게 잘 들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콩닥콩닥 콩닥콩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작지만 너무나도 힘찬 생명의 소리. 그 강렬한 소리는 정연과 수아의 심장을 동시에 관통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하고 두려운 사건이었던 임신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선명한 생명의 증거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정연은 저도 모르게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사실 이 아이 절대로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다. 정연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미국에서 한번 아주 아픈 유산을 한 경험이 있어. 정연은 놀라 핸들을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때 만났던 사람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어. 화가였는데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두렵기보다는 기뻤어.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 둘이서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서 멋지게 키워보자고 약속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내 곁을 떠났어. 그리고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아이를 잃었고. 수아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이 깊어 보였다. 정연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한꺼번에 잃고 나니까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아빠한테는 그냥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 쉬고 싶다고 둘러대고. 그제야 정연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왜 그토록 깊고 그늘진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그리고 왜 낯선 남자였던 자신과 그렇게 쉽게 하룻밤을 보냈는지.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누군가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고,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싶었어. 아무 생각 없이 하룻밤만이라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잊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야말로 군인인 거 속이고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연은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그녀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자 그동안 가졌던 일말의 원망이나 서운함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은 상처를 지닌 한 여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어떻게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보호 본능만이 남았다. 먼저 떠나보낸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 내게 다시 와준 이 생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어. 어쩌면 이건 버릴지도 몰라.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수아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정연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푼 뒤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벌이 아니에요. 절대 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선물일 수도 있어요. 절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요. 내가 무조건 책임질게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연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말에 수아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지하고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수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변화했다. 더 이상 불편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나누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정연은 틈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찾아보고 수아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주기 위해 애썼다. 사단장의 눈을 피해 관사 주방에 몰래 들어가 입덧에 좋다는 새콤한 레몬차를 타서 그녀의 방 문고리에 걸어두기도 하고 PX에서 그녀가 먹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과자들을 한 알음 사다 안겨주기도 했다. 수아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정연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에 대해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에 기대어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정연의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점차 건강한 혈색과 함께 맑은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일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정연은 수아의 섬세하고 여린 마음을, 수아는 정연의 우직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시작은 비록 하룻밤의 실수와 거짓말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 단단하게 싹트고 있었다. 정연 씨. 어느 날 저녁 정연이 사단장의 퇴근을 위해 관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수아가 밝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구웠어요. 종이 가방 안에는 고소한 버터 향이 가득한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쿠키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가끔 단 걸 찾으셔서 취미로 굽기 시작했는데 굽다 보니 정연 씨 생각이 나서 좀 더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힘내세요. 수줍게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정연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쿠키를 받아들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소년처럼 바보같이 웃었다.
이 작은 쿠키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수아의 배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불러오고 있었고 입덧 증상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언제까지고 철옹성 같은 사단장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두 사람 앞에는 이제 이철규 사단장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장 거대하고 험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인 뱃속의 아이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깊어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은 채 그들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시작된 치유의 과정은 이제 더 큰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단단하고 견고한 갑옷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다. 아침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헛구역질 소리는 점점 잦아졌고 예민해진 후각 때문에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품이 넉넉하고 어두운 색의 옷으로 몸을 가려보려 애를 써도 조금씩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배는 그녀의 위태로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단장 내외가 이 명백한 변화를 언제까지고 눈치채지 못할 리 만무했다. 특히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눈썰미가 예리한 사단장의 아내, 즉 수아의 어머니는 딸의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기 시작했다. 수아야, 너 요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어디 몸이라도 아픈 거야? 병원이라도 가보자.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런가 봐요. 수아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지만 심장은 발각될까 두려워 세차게 뛰었다. 입맛도 통 없어 보이고 자꾸 신과일만 찾고 혹시 몸에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수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때마다 관사 어딘가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을 정연은 자신의 일처럼 가슴을 졸여야 했다. 두 사람은 이제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는 서커스 광대와도 같았다. 이 위태로운 줄에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정연은 이대로 시간을 끄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은 곪은 상처를 애써 외면하는 것과 같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나올 시한폭탄을 그저 두려움 속에 끌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아 씨, 우리 더 늦기 전에 사단장님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나눈 짧은 전화통화에서 정연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수화기 너머로 수아의 깊고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워, 정연 씨.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당신도 알잖아. 불같이 화를 내실 거야. 나는 괜찮지만 당신은 정말 무사하지 못할 거야.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 알아요. 어떤 처벌이든 어떤 비난이든 전부 다 감수할 각오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신과 우리 아이를 매일 불안에 떨게 하면서까지 비겁하게 숨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사단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수아 씨는 아무 잘못 없다고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수아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연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진심을 알기에 그를 이 끔찍한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불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결전의 날은 그러나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날은 사단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확대 지휘관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정현은 아침부터 사단장을 수행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장장 4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나고 녹초가 된 사단장을 관사로 모셔다 드린 후 그는 차고에 차를 주차하며 굳게 결심을 다졌다. 오늘 저녁 사단장께서 쉬고 계실 때 조용히 찾아뵙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관사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풍경에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넓은 거실의 고급 가죽 소파에는 이철규 사단장과 그의 아내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바닥에는 수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앞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연이 얼마 전 수아에게 선물했던 임신 및 육아 관련 서적 몇 권과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다. 어머니가 딸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김정현 상병.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단장의 목소리가 정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네, 사단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봐라. 사단장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앞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무섭고 압도적인 기세였다. 정연은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느끼며 바싹 마른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사방이 막힌 신문대 위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죄인이었다. 사단장님, 모든 것은 아빠, 안 돼요. 이 사람은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란 말이에요. 정연이 간신히 말을 꺼내려는 순간 울고 있던 수아가 벌떡 일어나 울부짖으며 그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고요. 사랑하는 딸의 충격적인 고백에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세게 불끈 쥐었다. 김정현, 내 이놈이 감히 하늘 같은 사단장의 딸을,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관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옆에 있던 사단장의 아내는 이 끔찍한 현실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정연은 수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숨기고 이글거리는 분노에 휩싸인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 두려웠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자신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수아와 뱃속의 무고한 아이를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수아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 김정현에게 있습니다. 제가 수아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내 놈의 더러운 입에서 감히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 처음에는 저의 어리석고 비겁한 실수와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수아 씨와 그리고 저희에게 찾아온 뱃속의 아이까지 제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평생 책임지고 싶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수아 씨와 아이만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정연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겁고 참담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가장 무력하고 어리석은 변명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흔들림 없는 유일한 진심이었다. 사단장은 이 기가 막히고 참담한 상황에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만 씩씩 몰아쉬었다. 자신의 가장 충실한 운전병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의 끔찍한 배신. 그리고 그 결과로 잉태된 새로운 생명. 그의 머릿속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실망,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내 금쪽 같은 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내가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 가진 것도 없는 일개 사병 주제에. 제가 전역하고 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어떻게든. 닥쳐라. 내 놈의 그 더러운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사단장은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책들을 분노의 차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책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관사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고 위태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던 수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저것들 편이라도 드는 거야, 지금?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잖아요. 저 아이 수아의 뱃속에는 당신의 첫 손주가 있단 말입니다. 어머니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한마디는 이글거리던 사단장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다. 손주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낯선 단어에 그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댔고 깊은 한숨과 함께 두 손으로 거칠게 얼굴을 감쌌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대면은 그렇게 잠시 아주 위태로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갈등과 시련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정연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자신과 수아,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넘어야 할 험난하고 거친 파도를 예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 가장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사단장 관사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차가운 얼음 왕국처럼 변해버렸다. 이철규 사단장은 정연을 더 이상 자신의 충실한 운전병으로 대하지 않았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매일 오가던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히는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차 정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연에게는 하루하루가 바늘 끝에 서 있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이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정연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순식간에 사단 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존재,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외톨이가 되었다. 수아의 상황은 그보다 더욱 심각했다. 그녀는 사실상 자신의 집인 관사 안에 감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사단장은 딸이 정연과 마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일절 금지했다. 하늘처럼 믿었던 아버지의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수아는 끔찍한 죄책감과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했다.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 견고하고 차가운 빙벽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장의 아내이자 수아의 어머니인 박 여사였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에 대한 실망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함께 분노하고 눈물 흘렸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냉정과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밤마다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수아야, 엄마야. 문 좀 열어주렴. 우리 얘기 좀 하자. 처음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조차 않던 수아도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곁에서 조용히 눈물 짓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녀는 밤늦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아는 미국에서의 아픈 사랑과 유산의 상처,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중 정연을 만나 위로받고 다시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딸의 충격적인 고백을 모두 들은 박 여사의 마음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외동딸의 깊은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을 머나먼 타국에서 혼자서 감내했을 딸에 대한 안쓰러움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철없는 젊은 남녀의 불장난이 아닌 깊은 상처를 지닌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쩌면 필연적인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박 여사는 그때부터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수아 저렇게 방 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어요. 산모한테도 뱃속 아이한테도 정말 좋지 않아요. 그놈 자식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이 아이 절대 허락 못해. 사단장은 여전히 완고했다. 그럼 평생 이렇게 딸아이랑 등지고 사실 거예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에게 부정당하고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이냐고요. 수아 말로는 그 김상병이라는 청년 겉보기와는 달리 책임감이 아주 강한 아이라고 해요. 당신도 그동안 바로 곁에서 봐와서 잘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우직했는지.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줘요. 분노에 찬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곧 할아버지가 될 아버지로서 말이에요. 아내의 눈물 어린 설득에 철옹성 같던 사단장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며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성실한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흔들림 없던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뇌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깊은 고심 끝에 사단장은 정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정연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단장은 여전히 딱딱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앉아라. 정연은 그의 맞은편 마치 피고인석 같은 의자에 뻣뻣하게 굳어 앉았다. 다시 한번 묻겠다.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내 딸과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겠나? 네, 사단장님.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말해보아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내 딸을 고생시킬 생각은 아닌가. 전역하는 즉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취직할 생각입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시간을 쪼개어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도 반드시 딸 것입니다. 어떤 고생이라도 해서 수아 씨와 아이 절대 굶기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일개 병사일 뿐이지만 제 성실함과 책임감 하나만큼은 부디 믿어주십시오. 정연은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계획과 진심을 막힘없이 그러나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려는 젊은 가장의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철규 사단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정연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며 사람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해왔다. 지금 눈앞에 이 젊은 청년은 비록 용서받기 힘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좋다. 사단장이 아주 어렵게 무거운 입을 열었다. 자네의 그 진심을 내 한번 믿어보지.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무거운 조건이 따른다. 어떤 조건이든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첫째, 자네가 군을 전역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둘째, 그 전까지 아이의 출생신고 또한 내 호적 밑으로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날카로운 손가락질로부터 내 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손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셋째, 만약 자네가 이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그땐 내 손으로 자네의 인생을 끝장낼 것이다. 똑똑히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영창에 가거나 불명예 전역을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했던 그에게 사단장의 이 조건부 허락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사단장 관사의 식탁에는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았다. 숨막힐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차가운 냉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겪는 낯설고도 따뜻한 침묵이었다. 몇 달 후 정연은 무사히 만기 전역을 했다. 전역하는 날 그는 아직 익숙한 군복을 입은 채로 부대 앞으로 마중 나온 수아의 손을 잡고 제법 불러온 그녀의 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가야, 아빠 이제 정말 다녀왔다. 수아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기쁨이 뒤섞인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댔다. 정연은 약속대로 전역 후 곧바로 작은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직으로 취직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학업을 이어갔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자신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수아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아났다. 이철규 사단장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아내를 통해 정연의 소식을 꼬박꼬박 전해 들으면 때로는 츤데레처럼 일은 할만하냐, 몸 축내지 말고 건강 챙겨라라며 툭툭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부대 앞 벚꽃이 눈송이처럼 흐드러지게 피던 날 수아는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이철규 사단장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손주를 품에 안고 무뚝뚝하고 근엄한 표정 뒤로 감출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연이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하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기반을 닦았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용인 시내의 한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양가 부모님과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멋진 턱시도를 입은 정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수아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은 두 사람이 겪어온 기나긴 시련과 깊은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증거였다. 결혼식의 주례는 다름 아닌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 장군이자 한 아이의 자상한 할아버지가 된 이철규 씨가 직접 맡았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촉촉하게 붉어진 눈시울로 사랑하는 딸과 이제는 떳떳한 사위가 된 정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의 시작은 솔직히 말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스러웠다. 하지만 너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고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인생이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때로는 거친 급류에 휩쓸려 방향을 잃기도 하고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하겠지만 오늘 맹세한 것처럼 평생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나의 소중한 딸아. 너희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룻밤의 실수와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위태롭고 아슬아슬했던 인연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책임과 이해,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의 진정한 사랑과 가족으로 완성되었다. 55사단 봉화부대를 배경으로 펼쳐졌던 한 사단장 운전병과 사단장 딸의 비밀스러운 로맨스는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과 깊은 교훈을 남기며 새로운 희망의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운명의 궤도는 때로는 잔인한 장난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시련의 끝에는 결국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